참고로 아수라는 상당히 빡센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 리뷰를 본 후에 혹시나 영화를 다시 보려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보다 좀 잔인하고 빡센 영화니까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김성수 감독의 대표작은 이번에 서울의 봄 찍으셨고, 아수라, 감기, 영어 완전 정복, 태양은 없다, 무사, 비트 이런 거 찍으신 분. 부들부들한 영화도 안 찍진 않으셨지만 대체로는 좀 빡센 영화를 좀 찍고 싶어 하시는 분. 정우성 배우하고는 비트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으니까 사실상 정우성 배우를 스타로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사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게, 오래된 영화니까 약간 스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쯔인지 장백진지 나오신 걸로 기억해요. 무사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작해서 만든 영화였고, 정우성 배우가 굉장히 강한 무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쯔이 씨를 지켜줄 겁니다, 보디가드처럼. 근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씬에서 어떤 놈이 창으로 장쯔이를 찌르려고 하는데 정우성이 호다다닥 뛰어와서 배로 대신 창을 맞는, 그래서 창이 몸에 관통되는 그런 씬이 나와요. 몸으로 대신 막는 거보다 창을 치는 게 더 빠르지 않아? 난 그 영화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정우성은 엄청 싸움을 잘하는 무사야. 내 창으로 치는 게 훨씬 빠르잖아. 근데 그걸 배를 갖다 대서 찔린다니까? 이건 나는 샹크스 팔라라강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샹크스가 패왕색이야. 해군 대령급들까지 샹크스가 눈에 힘 한 번 주면 다 기절해. 근데 어디 개 학고 바다에서 나와바리 앞마당에서 대장질 좀 하고 있는 물고기 새끼한테 팔을 잃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원피스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지금 루피가 개세졌어. 근데 지금 정황상 샹크스는 루피가 처먹은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가 아닌 걸 알고 있었잖아요. 팩트는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저도 사람들의 예상을 본 거고. 근데 샹크스는 그게 고무고무 열매가 아닌 거를 알고 있었어. 루피가 이 열매를 쳐 드셨네? 이렇게 중요한 열매를? 이분은 대단한 양반이 될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래. 아빠가 드래곤, 할아버지가 거푸, 먹은 열매가 역대 최강 열매 중 하나. 요거 잘 보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떻게 잘 보이지? 팔 안 아깝지. 루피는 샹크스를 이제 절대로 죽이지 못해요. 지 때문에 팔을 잃었는데. 과감한 투자야. 자, 아수라라는 영화를 시작하면은 안남시라는 곳이 무대이고, 그 안남시를 한번 전경을 쭉 한번 보여줘요. 근데 달동네야. 서울의 달동네 같은 곳이 엄청나게 넓게 늘어서 있어요. 그리고 성남 아니고 이 새끼야, 야, 특정인 거론하지 마. 강퇴당할 수도 있어. 픽션이야, 픽션. 참고로 영화 이 영화계에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구라 존나 많음. 사실 20%에 구라 80%. 근데 이 영화는 허구입니다. 실제 사건과 유사성이 있을 시 존나 우연입니다. 이렇게 써있으면 거의 95% 사실이에요. 이름 빼고 다 사실이야. 그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전두광이거든요. 근데 달동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우성 씨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안남에는 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좀 많다. 그 중에서 안남의 시장 박성배,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고 안남을 쌈 싸서 드시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건물들이 보이는데 건물에 악덕시장 박성배는 물러가라 막 이런 플래카드가 막 붙어있을 정도야. 현 시장인데 그런 일은 참 드물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박성배라는 캐릭터가 안남 시장이고 현 시장이고 이제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이 영화가 그래서 뭐 특정 어느 정치인의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감독 피셜 사실이 아닙니다. 감독 피셜 박성배의 박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을 따온 게 맞다고 감독 오피셜로 낸 겁니다. 그리고 성은 본인의 이름, 감독이 김성수 감독이죠. 본인 이름에서 성을 따왔고, 배는 자기 연배의 사람들한테는 이름에 배자가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좀 나쁜 사람이 좀 많았었대. 뭐 김준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 탐이 났더냐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남의 여자 뺏고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전 대통령들의 박, 본인 이름의 성, 그 다음에 나쁜 이름에 많이 쓰이는 배, 이걸 넣었대. 아무튼 그래서 이 도시는 매일매일이 전쟁인 곳이고 이기는 편이 내 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처음에 이제 정우성 배우가 딱 나오는데 시작 때 털고 갈게요. 이 영화에서 정우성 배우는 연기력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정우성 배우가 연기를 전공하지 않으셨지만 아무래도 어렸을 때 데뷔를 하셨고 영화나 드라마 등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경력이 대단하시잖아요. 지금 50세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 경력이 30년이면 엄청 오래 하셨잖아. 근데 이때도 연기력 논란이 터졌다는 거는 배우로서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연기를 그렇게 못했어? 이렇게 보면서 봤어요. 근데 소신 발언할게요. 정우성 씨의 몸은 연기를 잘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연기를 못했어. 표정, 특히 눈빛 너무 좋았어. 여기 막 안광이 살아있어요. 진짜 이 캐릭터에 빙의한 것처럼 이제 미친 새끼처럼 안광이 살아있고 막 고생하고 막 화내고 막 불쌍하고 막 그런 거 다 잘하셔. 액션 잘하셔. 특히 카체이싱은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카체이싱 씬을 정우성 씨가 직접 운전을 하셨습니다. 다 잘하셨어. 근데 목소리가 해봐요. 목소리가 이 역할에 안 어울려. 왜 안 어울리겠어요? 이 역할은 굉장히 날것의 캐릭터고 갈 때까지 간 인물이고 느와르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상스러운 말을 하고 막 욕을 내뱉고 하는 게 그냥 일상인 캐릭터인데 정우성 배우하고 욕설이 안 어울려요. 착한 사람이 억지로 욕하는 느낌,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새끼한테 대본을 줬어? 욕을 이렇게 하라고 해? 그러면 저는 야, 이 뻘놈아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우성 배우 같은 분한테 하라고 하면은 야 빨로마 이거 어디 외국에서 배워왔냐고 욕을. 근데 또 문제가 여기 나오는 배우들 황정민 욕 존나 잘해, 곽도원 욕 존나 잘해, 정만식 욕 존나 잘해, 김혜곤 욕 존나 잘해, 김원혜 욕 존나 잘해. 다 욕을 잘해. 욕 구단이야 전부 다.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게 이 캐릭터하고 정우성 씨가 안 맞는 것도 있고 비교도 너무 많이 되고. 윤제문 씨도 나오는데 윤제문 씨도 욕을 잘해. 참고로 이 영화에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싫어하는 배우가 딱 3분 있거든요. 그 3분이 여기 다 나옵니다. 이제 흑자 명화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얼추 눈치를 채셨을 텐데 곽도원 배우, 정만식 배우, 윤제문 배우. 예. 제가 딱 이 3명 싫어하거든요. 자기 싫어하는 배우 나오면 안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 봐요. 왜냐면 저는 공과 사를 구별을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작품이면 무조건 봐요. 싫어도 봐. 왜 싫어함? 관상? 쎄한 사람들이 있어. 그냥 쎄했어. 뭐 어쩌라고 뭘. 찌릿찌릿한데 어쩌라고. 아주 옛날부터 싫어했어. 어쩌라고. 근데 인정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곽도원 배우 굉장히 잘하셨죠. 정만식 배우 굉장히 잘하셨죠. 윤제문 배우도 굉장히 잘하셨죠. 특히 타짜 3가 뭐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닐지 몰라도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특히 이제 윤제문 아저씨가 연기를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타짜 2에는 또 곽도원 배우가 나오시죠. 타짜 2에서 곽도원 배우도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한다고 해서 폄하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연기 다 존나 잘하시는 분들이야. 어쨌든 여기 황정민 시장님, 박성배 역할입니다. 이 시장님이 재판을 마치고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나와서 이제 취재진도 진짜 많고 욕하러 나오는 시민들도 많고 기자도 많고 막 엄청 많아. 여기 박성배 역할을 하는 이제 황정민 배우가 맡은 박성배 역할 이 시장님은 애초에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는 착한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극 중에서 언론에게 뭐 TV에게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착한 사람인 척은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에서는 시작부터 개 쌍놈의 새끼인 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도경 정우성 배우를 시켜서 이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잡아와서 존나 패고 검사한테 전화 걸어서 저 증언 못합니다 하게 하고 필리핀으로 몰래 비행기 태워서 빼돌려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내부자들 뭐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죠. 내부자들에서도 조승우 검사가 왕건이를 하나 물었는데 중요한 증인을 빼돌려버리죠. 이병헌 배우 역할을 한 사람이 나중에 내쳐지고 뭐 이러지만 그런 면에선 비슷하네요. 여기서도 정우성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박성배 시장이 하는 나쁜 일에 똥치우기 같은 거, 극악무도한 짓 같은 거를 전부 다 정우성, 한도경이 해요.
저는 이제 영화를 시작부터 이건 좀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초반에 있는데, 그게 이제 정우성 배우가 이 일을 아무래도 본인이 경찰이다 보니까 혼자서 그 증언을 할 사람을 빼돌리고 이거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여기 이 김원혜 배우가 하고 있는 이 짝대기 역할 이 사람한테 이제 시켜서 이제 외주를 받고 외주를 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원혜 배우를 만나서 너 수고했다고 돈을 주러 어디를 가, 조용히. 거기를 가는데 주지훈을 데리고 가, 선모를. 이걸 왜 데리고 가?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나 이해가 안 돼. 영화 시작부터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아무리 선모랑 친해, 아무리 2인 1조로 움직여,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가 증언하기로 한 그 사람 결국 죽이거든요. 내가 경찰인데 살인 교사를 했고 그 교사를 한 사람을 만나러 가서 현금 2천만 원을 주러 가는 길이야. 그걸 하러 가는데 동료 경찰이랑 같이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요 차 밑에서 기다리려고 해. 근데 선모 새끼는 또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현장을 보게 되죠. 이게 사실 시작부터 말이 안 되긴 해. 편집된 어떤 장면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선모가 올라와요. 그리고 정우성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여기 왜 와? 선모가 그러죠. 형, 우리 그래도 경찰이잖아요. 이 지랄을 여기서 또 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전 영화들에서도 답답해 보인 장면을 그 후의 영화인 여기에서도 썼어야 되냐 이거야.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이게 2010년 전 영화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 거 쓸 수 있죠. 근데 이미 그쯤에 나오는 많은 영화들에서 이 답답함을 우리가 다 겪었는데 또 겪어야 돼. 이건 2016년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선모는 밑에 차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도경이가 올라와서 짝대기를 만납니다. 이제 필리핀으로 보냈어? 하니까 원래는 어제 보내기로 했나봐요. 근데 오늘 보냈어.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왜 네 맘대로 하냐 뭐라고 해. 그러니까 짝대기가 어깨를 툭 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맘먹는 거죠. 부당거래랑 이 영화가 똑같은 게 뭐냐면 내 아래 것이 맘먹는 거를 절대로 못 참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이. 여기서도 똑같아. 그래서 나는 부당거래 보면서 아수라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곽도원도 집 밑에 사람이 올라오는 거 죽어도 못 참고요. 황정민도 죽어도 못 참고요. 정우성도 죽어도 못 참고요. 정만식도 죽어도 못 참고 아무도 못 참아. 그래서 여기서도 짝대기가 방금 앵겼잖아. 정우성이 차리야 이러면서 이제 얼굴 때린단 말이야. 이런 표정으로 때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부터 좀 어색해. 정우성 배우가 여기부터 좀 어색해. 그러니까 정우성 배우가 액션을 정말 잘합니다. 정우성 그 킬러로 나온 거 만년필로 사람 죽이는 거 기억나시죠? 죽었어 지금. 죽었어. 서든어택은 새끼야 이 정우성 배우가 정두홍 무술 감독하고 신세계랑 그런 거 액션 하신 이 아수라도 액션 한 그 무술 감독 유명한 사람 있어요. 그 우리나라 투탑이거든 무술 감독. 그 두 명 다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 액션 제일 잘하는 사람 다 정우성이라 그래. 아무튼 정말 잘하셔 멋있는 거는. 근데 여기서는 멋있는 액션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차리어 타고 있는 애를 이렇게 풀펀치로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너 아프게만 한다 요런 느낌으로 일부러 요렇게 진짜 죄송합니다. 표정 연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차리엇 이런 연기란 말이야. 이거는 너무 어색해. 너무너무 어색해. 왜냐면 이분은 나쁜 짓을 안 해봤어. 욕도 어색하고 남 괴롭히는 액션도 어색해. 자기가 처맞으면서 저항하는 거, 멋있게 악당을 무찌르는 거, 이런 액션은 우리나라 1인자야. 근데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괴롭히는 액션은 못해. 이제 여기서도 욕을 막 해요. 네가 사람 같지? 넌 쓰레기야 이 X발아. 막 이런 욕을 해. 근데 이거 나 약간 그 아바타 소개팅 같은 건 줄 알았어. 지금 인이어로 누가 지시를 한 거야. 넌 쓰레기야 이 X발아. 넌 개쓰레기야 빨아. 아바타 소개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느낌이야 욕을. 더킹에서도 똑같은 욕을 또 드셨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센 척 하실 때 술잔 집어 던지면서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내가 또 역사 강의해야 돼? 그거 하실 때도 어색하다고 사람들이. 클론 춤춘 것도 살짝 어색 수준이 아니죠. 그거는 내가 본 모든 영화 중에 가장 어색한 씬 탑3에 들어갑니다. 아니 착한 역할, 멋있는 역할은 존나 잘한다니까. 신의 한 수 봐봐 개멋있어 이 새끼야. 바둑판에 바둑알이 다 죽는 거 본 적 있어? 존나 잘해 이거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신의 한 수 2편에서 그 누가 했어? 권상우 아저씨가 따라했잖아. 바둑판에서 바둑알 다 죽는 거 본 적 있어? 정우성 아저씨가 훨씬 잘해. 그래 나는 이거는 이제 감독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이건 무조건 감독 실수고 연출 실수야. 왜냐면 주연 배우가 욕을 할 때 어색해? 욕을 빼면 돼.
이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형사, 검사, 시장이에요. 근데 대사만 딱 떼놓고 보잖아? 이 새끼들은 한 중3에서 고1 정도 돼. 발이 없으면 대화 진행이 안 돼. 모든 대화가 아니 발로 시작해. 아무리 비리 경찰이라도, 아무리 비리 시장이라도, 아무리 비리 검사라도 검사, 형사, 시장이 아니 빨로만 그냥 대사가 5줄 있으면 3줄, 4줄이 욕이 들어가. 그러면 그나마 곽도원, 황정민은 욕이라도 잘하니까 그냥 넘어간다 치지. 욕을 잘 못하시는 정우성 배우는 욕을 빼면 되잖아. 욕을 안 해도 되는데 욕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초장부터 나는 좀 아쉽다. 폭력은 그렇다 쳐도 예를 들어서 헌트, 이정재 감독이 했던 신인 감독상 받으셨죠. 헌트에서 정우성 엄청 멋있어요. 신의 한 수에서 정우성 엄청 멋있어요. 형 죽인 놈 바둑으로 복수한다고 좀 이상하긴 해. 바둑하고 싸움하고 돈하고 3개를 노력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복수를 한단 말이야. 저럴 거였으면 바둑은 접고 싸움만 최대한 열심히 수련을 했으면 더 쉽게 복수할 수 있었어. 뭐 총을 구하든지. 제가 예전에 그 성룡 아저씨 나오는 무슨 영화를 봤다가 빵 터진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이민을 갔는데 야쿠자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이 거기에 이제 차이나타운 같은 걸 만들어서 일본 야쿠자에 대항을 하는 약간 그런 영화였어요.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당하니까 야쿠자 중엔 좀 나쁜 사람을 죽여야겠는 거야. 그걸 이제 성룡 아저씨가 해요. 하기 싫은데 내가 지금 야마모토를 죽여야 돼. 근데 야마모토가 누군지를 몰라. 총을 들고 갑니다. 야쿠자들이 있어요. 거기 총 들고 가. 야마모토 쳐다봐. 걔를 쏴. 그리고 집에 가. 신의 한 수도 걔가 감옥에서 바둑 배우지, 싸움 배우지, 그 감옥에서 알게 된 회장님한테 돈 한 30억인가 빌리지. 이 무슨 비효율이냐. 그냥 총 하나 구해서 김범수 빵 끝인데.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짝대기 버릇을 좀 조지고 있었는데 하필 윤제문이 나타나요. 윤제문은 반장님입니다. 형사. 정우성 위에. 윤제문 아저씨는 옛날부터 정우성한테 너 시장님 뒤치다거리 하면서 돈 많이 받지? 나도 좀 낀가 줘. 너만 먹냐? 나도 좀 먹자. 이래 왔던 애야. 근데 정우성이 계속 안 해줘. 응, 나만 먹을 거야. 너 관상이 안 좋아. 배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윤제문이 오밤중에 갑자기 선모 데리고 야간에 뭐 사건 보러 간다 이러니까 냄새를 맡고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지금 정우성이 짝대기한테 수고했다고 2천만 원 줬단 말이야. 5만 원짜리 돈 내다 발. 그거를 뿌려요. 윤제문이. 내가 갖는다고. 이 돈 내가 먹고 넌 짝대기 데려가고. 맞잖아. 턱 이만큼 나와가지고. 약간 동족 혐오 같기도 해. 윤제문 아저씨는. 아무튼 그 와중에 짝대기가 도망갑니다.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짝대기가 옥상으로 도망간 지 10초 됐어. 옥상으로 도망가는 것도 신기하긴 해. 내가 어렸을 때 그 유명한 만화책 중에 긴급출동 1인군가 하는 그 일본 만화책이 있어요. 소방관들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이 촉이 좋아서 사람들을 잘 구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어디에 불이 났는데 수색을 다 밑에를 해요. 왜냐면 불이 나니까 건물에서 불이 나면 도망가려고 1층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소방관 애가 아이들이라면 위로 갈 겁니다. 무슨 소리야? 불이 났으면 1층으로 다 도망가지. 옥상으로 가면 자살하는 건데. 아이니까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애들이 진짜 위에 가 있어. 애라서 불이 났으니까 1층으로 도망쳐야지가 아니고 불을 피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서 옥상까지 간 거야. 거의 능지가 거의 그래. 옥상으로 튀어.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급하면 옥상으로 도망갈 수도 있지. 여권물로 뛸 수도 있지. 근데 도망간 지 10초 됐는데 쫓아 올라가 보니까 한 대 찔렀어. 이 새끼는 종합병원 수간호사보다 혈관을 더 잘 찾아. 이 깜깜한 밤에 폐건물 옥상에서 10초 만에 혈관을 찾아서 약을 찔러 넣어. 아니 그 도망가다 약 찌르는 게 좀 너무 그러잖아. 그래서 정우성이 쫓아 올라가 보니까 해롱해롱 하고 있고, 조용히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 윤제문이 쫓아오니까. 근데 막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봐라 막 소리 지르고 연병을 하는데 정우성이 또 때려. 그 때리고 있는데 선모가 거기를, 이때 X밥이거든요 선모가. 이렇게 와. 이게 이제 배우들이 많이 써먹는 스킬인데, 당당하고 위용이 있는 캐릭터를 할 때는 걸음걸이를 좀 크게 가져가고요. X밥인 캐릭터를 할 때는 총총걸음으로 오거든요. 근데 그 주지훈 배우가 키가 187인데 그 총총걸음으로 이렇게 막 오는 거야. 전 X밥입니다. 전 X밥입니다. 이러면서. 여기를 왜 오냐고. 지금 이 앞에만 보면은 이해가 전혀 안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영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지훈은
어차피 정우성이 박성배 시장 끈앞풀인 거, 그래서 안 좋은 일들 하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지훈이한테 야 차에서 기다려라 이러면 아 저 형님 또 구린짓 하러 가는구나 알겠지. 그럼 거기서 그럼 절편이나 처먹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그 끼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우성이랑 윤재문이랑 짝대기를 존나 팬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패는 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짝대기가 좀 개기니까 선모가 갑자기 총을 꺼내. 우리나라 형사가 총을 이렇게 쉽게 꺼내나? 아니 지금 여기에 형사가 셋이야. 정우성 키가 188이야. 선모 187이야. 윤재문 182인가 그래. 인상 셋 다 더러워. 상대는 키 168 김원혜. 현재 한 대 찔러서 정신도 없음. 이 상황에서 총을 꺼냄.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힘들어했을 이유. 정우성은 주지훈한테 총 넣어라. 정우성은 짝대기한테 너희 새끼 내려와. 여기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도망가지 마. 윤재문은 짝대기한테 이루야 이 새끼야. 정우성한테 너희 발 나 말리지 마. 주지훈한테 넌 새끼야 전화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서로가 서로한테 전부 다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소리 지르는 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캐릭터가 상대방한테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라는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학창시절에 엄마한테 잔소리를 2시간 동안 들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 와요. 진짜 귀에서 피날 것 같아 진짜. 근데 그 와중에 대사의 반이 욕이야. 어떻게 이 영화를 안 힘들게 볼 수가 있어. 학생 일진 영화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좀 센 애가 나와서 하지 말라고 이랬을 때 애들의 행동이 멈추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그만하라고 안 멈춰. 네가 뭔 넌 좀 가만히 있어. 아 왜 다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이 지랄을 하면 가서 진짜 아구창을 다 진짜. 내가 요즘 일진물을 보기 힘든 게 이것 때문이야. 전부 다 남한테 하지 말래. 근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 이거는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들을 모아놓고 대사가 무슨 중고딩 일진 영화 같냐라고 느낀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다들 만나고 윤재문이 죽어요. 이제 원래 윤재문 아저씨는 정우성한테 약간 한 수 접어주나 봐. 정우성이 에이스인 느낌? 그래서 약간 접어주다가 여태까지는 정우성이 계속 말리고 막 반말하고 막 이러니까 윤재문이 못 참고 놈이 이러면서 막 3단봉 꺼내서 막 때리고 막 연병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몸싸움을 하다가 옥상이 이제 그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는데 엄청 오래된 녹슨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는데 거기서 몸싸움을 하다가 윤재문이 추락사를 해요. 추락사를 하고 나니까 정우성이 갑자기 쓰러져 있던 짝대기한테 가서 파운딩 펀치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감히 형사를 죽여? 이러면 이제 선모는 또 뭘 해야 되죠? 하지마 또 해야 되죠. 아 형 진짜 왜 이래 하지마! 이 영화에 하지마 몇 번 나오는지 누가 좀 세줘봐. 300번 넘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주지훈은 또 119에 신고하려고 그래요. 윤재문 떨어졌잖아. 그리고 지금 짝대기도 많이 맞았잖아. 119인지 112인지 신고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정우성은 또 해야죠. 하지마 새끼야! 이러면서 또 전화기 뺏어요. 뭘 이렇게 많이 하지 말아야 되냐. 이 정도로 서로 안 맞으면 같이 일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단 한 번도 의견이 일치된 적이 없어.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한도경은 검사한테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민센터 아저씨 영상을 보고 알았는데 난 이 씬이 좀 어색하다고 느꼈는데 그 어색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우성 아저씨가 의자에 앉아서 조사를 받는데 다리를 이만큼 벌리고 있어요. 이너사이 스퀴즈 상태야. 다리를 진짜 거의 180도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대. 좀 과해. 너무 많이 벌렸어. 좀 덜 벌렸어도 됐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정만식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정만식은 검사 밑에 있는 수사관이야. 정만식 수사관이 들어오는데 딱 봐도 존나 센 캐. 그러니까 정만식 보면은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복싱이나 유도 같은 거 배운 것 같아요. 이 영화상 캐릭터 안에서. 예전에 공수사관은 정말 일을 못했잖아. 여기 도수사관은 일도 잘하고 싸움도 존나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걸 옆에서 슥 봐. 근데 옆에서 이렇게 참견을 하니까 이제 정우성이 조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째려보거든. 그러니까 정만식이 뭘 봐? 잘생겼냐? 나 이런 캐릭터가 좋아. 그리고 정만식 배우가 이런 연기 정말 잘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선모하고 시장통 시끌시끌한 데서 밥을 먹는데 선모가 질문을 자꾸 해요. 뭐 시장님 일이냐 뭐 이렇게. 정우성이 질문 그만하고 밥 좀 먹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정우성이 주지훈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지훈은 질문을 그만했을까요? 계속했을까요? 힌트, 이 영화에서는 남의 말을 듣는 새끼가 한 명도 없어요. 또 질문을 합니다. 그니까 이 영화가 너무 피곤한 거야. 이게 한두 번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장면이 계속 나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기선제압 한번 들어갑니다. 눈 깔지 말고 나 쳐다봐 이러면서. 도경이도 어디 센 사람들 앞에 가면 밥인데 여기서 또 이제 선모는 또 쥐잡듯이 잡아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병원에 가는데 무슨 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간암 이거나 신장 쪽 문제인 것 같은데, 정우성, 한도경의 아내는 현재 이제 돌아가실 날을 받아놓은 상태. 가서 아내한테는 또 굉장히 다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정우성의 아픈 아내는 황정민의 여동생이에요. 아마도 배다른 형제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정우성의 아내 역할인 분이 우리 오빠라고 하진 않지만 돈 받는 거 싫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정민한테 병원비나 수술비 같은 걸 이렇게 돈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오빠가 시장인데 병원비 정도 내줄 수 있잖아. 근데 돈 받는 거 싫지라고 물어본 걸로 봐서 정우성의 아내이자 황정민의 동생인 분은 황정민이 씹새끼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원까지 정만식이 찾아와서 따라오라고 해요. 따라가니까 1층에 무슨 조사하려고 이제 개조한 차가 있고요. 근데 이 차도 사실 되게 말이 안 되죠. 그 1톤 탑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진회색 같은 걸로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도 하고 이제 밑에서 감시도 하고 한단 말이야. 차가 너무 튀는 차로 감시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영화니까 뭐 뷰가 중요하고 뭐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한 거 나도 알겠는데, 사실 조금 사실적으로 만들 거였으면 진짜 그냥 냉동 탑차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안에만 좀 다르게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게 나는 조금 아쉬웠어.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곽도원 배우가 나옵니다. 곽도원 배우는 검사고, 한도경 같은 잔잔바리 잡으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고 곽도원은 황정민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정우성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우성이 황정민의 더러운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이번에 증인 없앤 것부터 해가지고 최하 3년 징역이다. 시장님한테 가서 살인 교사했다는 거 녹음 받아와라. 안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도경이 이때까지는 조금 깡이 있을 때라 협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정우성이 여기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듣고 있냐면요. 제가 지금 이거 사진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해볼게요. 초딩이야? 그러니까 나 네 말 듣기 싫어, 안 들을 거임, 이거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난 무조건 연출 실수라고 생각하거든. 40살쯤 되는 강력계 형사가 약점이 잡혀서 검사 앞에서 강제적으로 취조를 받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에 무릎을 꿇을 생각은 없어. 그랬을 때 되게 철판 깔고 모르쇠를 하든, 개길 거라면 뭐 내가 쫄 줄 알고 뭐 이런 식 정도는 하든. 근데 이걸 무슨 초딩 새끼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보고 곽도원이 야 똑바로 앉으라 그래. 똑바로 앉아.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초딩이야? 이걸 보고 내가 곽도원이면 진짜 물어볼 것 같아. 야 너 초딩이냐 이 새끼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근데 곽도원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눈 깔아. 그러면서 종이로 때려요. 눈 깔아. 눈 깔아. 그 특유의 가짜 광기. 똑같아 또. 아니 이게 눈을 까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뭘 명령을 해 소리 지르면서 상대는 듣지 않아. 그런 장면에 또 연속. 그리고 이제 처음 왔다가 정우성이 일어나서 곽도원을 막 몸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뭐 수사관인지 수행원들인지가 막 3명이서 막어. 그러니까 정우성은 뭐라고 하게요? 잡혀서 놔 빨리 놔. 야 노라면 노냐? 노라고 해도 안 놀 거 아니야. 놀 거면 왜 잡어? 근데 뭐 검사가 노라고 해서 놓긴 놓습니다 결국. 그 시간에 이제 박성배 시장, 황정민은 그 뭐 시에서 개발관리위원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하고 이제 미팅을 해요. 뭐 기자도 와 있는 것 같고 사람 꽤 많습니다. 20-30명 정도 있는 것 같고 기자들이 사진도 찍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개발 찬성파, 개발 반대파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거고, 박성배 시장은 당연히 개발 찬성파고, 개발 반대파 분들이 이제 시장님 맘대로 혼자 다 얘기하고 이럴 거면은 뭐하러 우리 불렀냐 이러면서 막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알고 봤더니 뭐가 문제냐면 사실 여기 있는 모두는 개발 찬성파였어요.
박성배 시장이 처음에 개발을 주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도시를 개발해서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박성배가 혼자 다 처먹고 싶어가지고 개발사를 바꾸고 개발하는 지역도 바꾸고 이지라를 떨어가지고 자기들도 한 입 묵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입도 못 먹게 된 거야. 박성배 지 혼자 다 해쳐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받을 거 아니야. 박성배는 어떤 캐릭터냐면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 비춰질 때의 박성배의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악역인 걸 보여주지만 박성배 캐릭터가 이 극 안에서 자신과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는 나쁜 사람인 척을 안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을 엎질러서 바지에 좀 쏟아지게 되는데 물을 보통 엎지르면 어우씨 이러면서 원래대로 이렇게 놓을 거 아니야. 근데 물을 엎질렀는데 오히려 거꾸로 들어서 자기 바지에 더 부어.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 바지가 많이 젖은 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제가 소리를 많이 지르시니까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다 지렸네요. 허허허. 이런 스타일이야. 심지어 그 물도 지가 쏟은 거야. 지가 마이크로 바닥 치다가. 그러니까 존나 그러니까 상대들도 이거 다 알잖아. 그래서 화나서 가버려. 이제 그 다음 씬이 나오는데 황정민은 바지를 벗고 있습니다. 팬티도 벗고 있습니다. 하의를 안 입고 있어요. 와이셔츠만 하의 실종. 이 와중에 도경이가 와서 경찰 지금 바로 못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원래 박성배가 이번에 정우성 보고 경찰 그만두고 내 밑에 와서 이제 제대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도경이 이 짝대기가 그 아까 윤재문 죽인 그 사건에 본인도 이제 용의선상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경찰을 그만두기가 조금 애매해졌었는데 그래도 그만둘 수는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곽도원이 와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못 그만두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곽도원 검사 얘기는 빼놓고 윤재문 그 얘기만 하면서 경찰을 당분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성배 시장도 한도경의 모가지를 쪼르면서 또 잡들이를 또 합니다. 대충 잡들이 조금 한 다음에 다른 애라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주지훈을 꽂는 거예요. 김종수 배우가 맡는 실장님이 바지를 또 말려왔어. 그래서 여기서 황정민이 이 바지를 입기 전까지 서서 뷔페 접시도 담고 막 얘기도 하고 바지를 안 입은 채로 와이셔츠만 입은 채로 진짜 바지를 다 벗으셨대요 이때.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냥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였어. 젖은 바지를. 근데 감독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대. 황정민 배우 저기 아까 바지 물을 쏟았잖아. 근데 무대뽀에 지 맘대로 남의 시선 1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까 바지를 벗고 팬티바람으로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심스럽게 황정민 배우가 팬티도 벗죠? 그래서 바지와 팬티를 다 벗고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의보다 하의를 더 많이 벗은 아마 유일한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부당거래에서 주양검사의 비위를 맞추고자 술자리를 마련했다가 주양검사가 이게 다 뭐냐고 발로 차고 연병을 떠니까 갑자기 옷도리도 벗긴 했지만 바지를 내리고 무릎을 꿇고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 다큐 원본입니다. 사본은 다 지웠고요. 이러면서 한번 하잖아요. 알몸 도계자를 하잖아. 예전에 또 베테랑에서는 형님들끼리 막 싸우고 있으니까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아니 형님 이 허벅지 칼 맞은 거 안 보이십니까? 그날 우리 둘이 범인 잡으러 갔을 때 형님 와이프 결혼 기념일이라고 나 혼자 갔다가 칼 맞은 자리. 바지 벗는 걸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김혜곤 배우 감독님이시기도 하죠. 목소리 굉장히 특이하시고 조폭 역할 많이 하시고 요분이 아까 반대파에 서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편이고 여기 쩐주예요. 근데 돈을 많이 빨아먹었어. 그래서 돈이 없어. 그래서 자기도 돈을 투자를 많이 했으면 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회수가 1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답답함을 좀 토로하는데 황정민이 역으로 성질을 냅니다. 아니 형님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민평동 한 군데만 땅 패할 거냐고. A동 B동 C동도 파야 될 거 아냐고. 통으로 한 번에 인허가 받을 때까지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나도 총알만 있으면 지금 뇌물 넣어가지고 바로 할 텐데 이러면서 막 김혜곤도 화를 내죠. 내가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만데 막 이러면서 서로 사이가 틀어져요. 참고로 이제 여기서 좀 명장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지금 팬티도 안 입고 있는 상태잖아. 와이셔츠로 하의 실종 상태인 거예요. 진짜 덜렁거리고 있는 상태야. 비서관 김종수 배우가 빤스를 먼저 말려왔어. 빤스를 들여. 빤스를 무릎까지 딱 올렸는데 화가 나. 그래서 막 화를 막 내. 이게 황정민 애드립입니다. 원래는 팬티를 다 올리고 싸우는 거였어. 근데 김종수 배우도 대단한 게 전혀 모르고 이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팬티를 올려드립니다. 최민식 배우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 찍을 때 조진웅 배우하고 씬 중에 하나가 최민식 배우가
같은 편이었던 성배 걔하고 좀 섭섭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술이 만취가 된 거야. 그 상황에서 이제 조진웅이 오니까 원래 대본에는 술 마시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뭐 서러움을 토로한다 이런 대본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도 안 하고 껴안아요. 그 애드립이야. 조진웅 배우가 만약에 족밥이었으면은 당황을 했을 거 아닙니까? NG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그 조진웅 배우가 와이라노 이러면서 등을 토닥거리면서 괜찮다 이러거든. 그 씬을 딱 찍고 나서 이제 최민식 배우가 너무 좋다고, 이게 연기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막 너무 신나하셨대요.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 배역에 몰입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전혀 예상치 못했을 상대 배우가 완벽하게 그 리액션을 해주면 굉장한 쾌감이 오는 것 같아요. 마치 MSG였냐? 그 바르셀로나에 네이마르하고 수아레즈하고 메시가 같이 만들던 그 협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 루니, 호날두가 연계로 만들어냈던 그 속공 막 이런 것처럼 내가 꿈꾸는 플레이를 상대도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맞장구 쳐줄 때 그게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나. 이번에 T1 같은 경우 베이커가 룰러를 퍼 올렸지만 그걸 바로 풀궁 반응으로 오너가 받아줬고 제우스 와서 딜 넣고 구마유시는 그 전에 궁 뺐었고 등등등 해서 동등한 최상위 수준의 선수들이 케미스트리가 맞았을 때 그걸 보는 우리도 기분이 좋지만 본인들도 감동을 하나 봐 그걸. 근데 가끔 이런 장면도 있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두리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차범근 해설위원, 아버지죠. 차범근 해설위원이 해설을 하시니까 그 옆에서 같이 게스트 해설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운데 캐스터 있고 차범근 해설, 차두리 해설 이렇게 세 명이서 국대 축구 해설을 하는데 차범근이 이제 저런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여주면서 패스를 받아줘야 된다. 저렇게 수비 뒤에 있으면 패스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캐스터가 이제 약간 재밌으니까 차두리 선수한테 뭐 현역 시절에 이런 움직임 같은 거 뭐 아버지한테 많이 조언을 받으셨나요? 막 이렇게 하니까 차두리 선수가 다 알고 있는데 패스 받으면 잘할 자신이 없어서 일부러 수비수 뒤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범근이 그래서 이제 주지훈이 대신 형사를 그만두고 시장님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정우성 배우가 많은 답답한 씬을 찍으셨지만 주지훈을 만날 때도 진짜 계속 답답한 게 계속 주지훈한테 뭘 가르쳐요. 주지훈이 딱히 경청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초반에는 좀 듣는 척이라도 해. 근데 중반부터는 듣지도 않아 심지어. 근데 정우성 배우는 마치 소귀의 경일기인데도 계속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형이 뭐라 그랬어? 응? 선이란 게 있어. 선이 있으면 어떡하라 그랬어? 선을 넘지 마라. 선 앞에서 멈춰라. 알아 형.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개씹꼰대. 그래서 이제 정우성은 검사가 몰래 차린 비밀 수사 본부 같은데 이제 가서 얘기도 듣고 막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녹음해온 거 있냐 하니까 뭐 없다 하고 또 뭐 개기고 난리 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검사가 곽도원이 도경씨 잠깐 나 좀 보죠.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동영상 하나를 보여줘요. 이 동영상에서는 한도경이 어떤 외간 여자와 을 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암 걸려서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을 치고 계세요. 이걸 딱 보여주니까 한도경이 막 이렇게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막 눈 희번덕 하면서 또 개겨. 나도 너 불법 수사하는 거 다 까버릴 거라고 이러면서 나갈라 그래. 그러니까 곽도원이 실실 웃으면서 와이프 번호가 010-1234-5678 맞죠? 그러니까 정우성이 갑자기 뒤로 딱 돌더니 그 여자 죽어갑니다. 에이 씨발 죽어가면 너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기싸움을 해. 핸드폰으로 이렇게 뺨때기 계속 때리면 정우성이 의미 없는 짓을 계속해. 그렇게 부인 아끼시면은 도경씨가 정성 버튼 눌러 이 지랄을 5분을 한다. 5분을. 그리고 한도경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방금 전까지 그 여자 죽어갑니다 이랬던 애가 이제 무릎 꿇고 녹음해올게요. 배알도 좋아. 그 지랄 하고 나서 여기서 회식을 해요. 고기하고 술을 마셔. 술 마시면서 뭐 곽도원이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이러니까 정우성이 엄청 예민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검사 시다발이에요? 뭐 이런 걸 물어봐. 곽도원이 긁혀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인물이 부당거래 때랑 똑같지만 자기의 위신이 떨어지는 뭐 말이나 행동 같은 거를 보면은 참지를 못합니다. 곽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곽도원이 긁힌 걸 보고 이제 정만식 배우가 그걸 질문이라고 했냐 벌려나. 이 정만식 배우가 정우성 배우한테 욕을 할 때 항상 년이라고 합니다. 년. 약간 더 기분 나쁘게. 롬이라고 안 하고 년이라고 좀 하거든요. 정우성도 지지 않고 질문하라고 하시잖아. 빨새끼야 말하면서 막 서로 또 기싸움을 또 해. 그러니까 기싸움이 끝이 안 나. 기싸움 5분 1분 휴식. 기싸움 5분 1분 휴식. 이 영화가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리뷰를 하는 게 실제 영화가 이래요. 계속 기싸움만 해. 존나 웃긴 게 정만식 배우가 외투를 벗더니 너 밖으로 나와봐. 맞짱을 뜨재. 그걸 들은 정우성이 초딩이라니까 이 새끼들. 누가 내 마음대로 안 해. 무조건 욕하고 뭐라고 해. 상대도 욕하고 뭐라고 해. 야 맞짱 뜨게 나오래. 이거 고딩이야 뭐야. 말죽거리 잔혹사야? 시트콤이야 이거? 여기 이제 여자 수사관도 한 명 있는데 여자 수사관이 정우성을 처음 봤을 때 짜장면을 이렇게 시켜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도경한테 볶음밥을 줘요. 볶음밥 먹을래? 이러면서 줘. 그러니까 한도경이 너 나 좋아하냐? 이게 물어봐. 이게 사실 정우성 아저씨가 다른 영화에서 이런 걸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이 볶음밥 랩 벗기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이런 거 했으면 너무 연기 잘하시지. 그러니까 정우성 아저씨 연기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너 나 좋아하냐? 비아냥돼. 뭐 누가 보면은 뭐 순수 소년인 줄 알겠어. 아까 술집 여자랑 잘만 치고 있더만. 다 죽어가는 아내 놔두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더 웃겨. 그 여자가 긁혔나봐. 조금 좋아했나봐. 뭐래 놈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뭐야 이게. 난 이게 지금 뭐 10대 청춘물인지 이게 느와르 스릴러물인지를 모르겠어. 아니 나이 40 먹은 형사가 자기가 싫어하는 수사관이 볶음밥 준다고 여자라고 너나 좋아하냐 이러고 그 수사관은 또 거기 긁혀가지고 뭐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이러고 이거 뭐 학생물이야 이거? 하이틴 느와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박성배 시장이 한도경의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이기도 하죠. 1인실로 옮겨줍니다. 좋은 대로. 진작 옮겼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박성배 시장도 금전적 지원은 좀 해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 적어도 치료비에 있어서는. 근데 아마도 동생이 안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 말은 아마 황정민하고 동생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이가 좋기 어렵죠. 이런 인간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우성이 시장님한테 좀 이래라 저래라를 조금 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황정민도 또 긁혀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이러면서 막 째려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 중에 과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 새끼들은 뭐 안 긁히는 게 없어. 죄다 긁혀. 쳐다보면 눈가루라고 뭐 A4 용지로 10대씩 때리고 있고. 여기서 정우성한테 좀 돈도 좀 주고 가고 비타 500인가? 뭐 거기 박스에다가 돈도 좀 넣어서 주고. 그리고 아까 그 짜장면 씬 얘기했었잖아요. 너 뭐 좋아하냐? 너 같은 사람 제일 싫어 뭐 이렇게 했던 거. 거기서 이제 여기 정만식 수사관 얘도 이제 잡들이 많이 하거든. 후배 수사관들이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은 거예요. 일이 고되니까 배고프니까 정만식이 와서 저는 실제로 이제 중국 음식을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기라도. 중국 음식 시켜 먹었어? 비밀 수사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구나 이러면서 짜장면을 후배 수사관 얼굴에다가 던져버리거든. 그분 여기 코가 다쳐서 응급실 갔대. 여기서도 이제 또 보기 힘든 신이 또 나와. 검사님이 그 수사본부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철수하라네. 철수 준비하세요. 짐 싸. 이러면서 막 또 막 다 때려 부시고 상 들이 없고 연병을 또 떱니다. 곽도원 배우도. 난 좀 궁금한 게 이 정도로 인내력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심하고 뭐 웬만한 거에도 다 긁히는 새끼들이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긴 있는 거야? 여기 검사, 시장, 형사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감정 조절이 안 돼. 여기 이제 그 유명한 그 배우분이 또 나옵니다. 이제 도경이가 원래는 강력계였던 것 같은데 좀 편한 대로 좀 옮겼나 봐요. 거기까지 그 내사과 형사가 쫓아와요. 어떤 배우인지 맞춰보세요. 아이고 좋네 좋아. 우리 도경이 아주 예쁜 언니들이랑 즐겁게 일하네. 내가 이거 해가지고 얼마 받는지 알아? 30만원 받아. 30만원. 그래서 이제 내사과에서 찾아온 이유가 짝대기가 윤재문을 죽인 걸로 이렇게 다 짝짝꿍을 지들끼리 봤잖아. 근데 짝대기가 깨어나서 증언을 다 엎은 거예요. 자기가 안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내사과에서 온 거고 한도경이 이제 짝대기를 만납니다. 교도소 안에서. 거기서 또 카메라 가리고 발로 책상 차고 짝대기 때리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정우성이 때리니까 짝대기가 캐비넷 위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내려와 게 하면서 또 소리 지르면서 계속 내려오래. 내려오겠냐고 때리는데 안 내려가지. 이 영화가 지치는 이유가 상대가 들어주지 않을 게 너무 명백한 명령들이 너무너무 많아. 주지훈이 와서 또 말리고 같이 밥 먹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됐어요. 주지훈이 자꾸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고기 반찬도 먹으라고 좀 놔주고 심지어 밥값도 내고 한도경은 또 거기에 긁히죠.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좋다 했던 게 김혜곤 배우가 맡은 여기 쩐주 요분 있잖아. 시장님이 어디에서 이제 모임에서 막 연설도 하고 막 이런 와중이었어. 좀 고급진 분위기였어. 사람 되게 많고 기자들도 있고. 거기에 김혜곤이 와서 원래 깽판을 치기로 했어요. 깽판을 치고 시장님이 좀 다치기도 해야 돼. 그래서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시장을 공격하면서까지 적대적이고 폭력적으로 이거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김혜곤 배우가 맡은 역할이 지금 돈 다 빨렸지. 돈 회수가 안 되지. 이런 상황이니까 오긴 왔는데 안 때려. 그래서 일이 안 흘러가고 있어. 이러니까 이제 좀 짬바가 있는 정우성 씨가 일부러 가서 선빵을 쳐서 시비를 걸고 칼을 또 가져와가지고 커터칼로 그 깡패 아저씨를 공격하려고 해. 그럼 깡패 아저씨는 어떻게 하겠어? 이거 잡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치 깡패 아저씨가 칼을 잡고 있는 것 같아. 거기로 시장님이 뛰어오셔가지고 긁어. 그래서 피가 막 철철 나. 아유, 피 많이 납니다.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막 피가 막 흐르는 거를 찍으니까 막 저는 괜찮습니다 이지랄 하면서 이제 박성배 이러면서 여론전에서는 나가리가 돼요. 이제 검사들 쪽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죠. 곽도원도 이제 선배 검사님한테 가서 쿠사리 존나 당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도저히 못 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검사들도 야마가 돌아있지만 더 미치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 김혜곤 이 역할이죠. 돈 다 빨렸지. 아까 언론에 자기 개 쌍놈의 새끼 됐지. 어떡할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만약에 나중에 시장이 돈 자기한테 많이 주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박성배 시장의 아지트로 쳐들어와요. 아까쯤에 주지훈이 맡은 선모가 원래 자기가 했어야 될 일인데 잘 못하고 있다가 정우성이 해냈잖아요. 이러니까 선모가 여기서 갑자기 선을 넘어. 김혜곤 깡패가 시장님 막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차로 쳐서 김혜곤을 죽여버립니다. 확인 사살로 차로 밟아서 죽여버려. 난리가 나죠. 여기에서 이제 주진모하고 정우성은 완벽하게 역전됩니다. 주진모가 시장님의 거의 올인팔이 되고 여기부터는 주진모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한 게 얼굴이 아예 달라요. 물론 메이크업, 그다음에 헤어, 옷 이런 걸로 이제 다 도움을 받은 거겠지만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표정이 아예 달라져. 싸가지 없고 냉혹한 약간 뱀 같은 표정으로 변해요. 그전까지는 되게 순수한 청년 같다가. 주진모가 아니고 주지훈 씨. 그리고 이제 정우성한테도 좀 긁어. 서로 사이도 좀 안 좋아져. 이런 상황에서 정우성은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검사들이 계속해서 증거 가져오라 그러지. 와이프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점점 더 아프지. 시장이 자기 의심하는 것 같지. 그 다음에 아까 윤재문 살인사건 그것도 완벽하게 뭘 푼 것도 아니지. 난리가 나. 이런 상황에서 증거 같은 걸 채취하기 위해서 이 시장님의 그 이 비서가 있는 데를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좀 뒤에 밝혀진 거지만 거기서 이제 마약을 운반하려고 중국인들이랑 동남아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형사가 뜬 거야. 서로 대화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얘가 형사인 걸 아니까 존나 패고 총을 뺏어버려. 그러면은 한도경은 물론 총을 뺏긴 게 굉장히 큰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시장님 밑에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말해가지고 나중에 총을 받든지 해도 되잖아. 근데 여기서 또 사람 한 10명하고 존나 싸우고 다구리 쳐맞고 머리에 뭐 이상한 거 맞아가지고 귀 안 들리고 또 연병 지랄을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우성 배우를 그대로 팔로우를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힘든 게 정우성 배우가 하는 선택과 행동들 중에서 우리가 해줬으면 하는 행동이 1도
없어. 우리가 해줬으면 하는 말도 1도 없어. 우리가 해줬으면 하는 선택도 하나도 안 해. 전부 다 우리가 왜 저래,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쟤는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이런 행동만 계속해. 영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는 배우의 잘못이 아니라 연출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할 거면 차라리 정우성을 쓰면 안 돼요. 이럴 때 쓰기 정말 좋은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때문에 이 역할을 맡진 못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박정민 배우. 박정민 배우를 이런 역할로 쓰면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 안 가는 짓거리하고 짜증 많이 내고 사람 답답해 뒤지겠는 역할은 박정민 배우가 하는 게 맞아. 그러면 우리도 이해해. 아, 저 새끼 또 저러네. 타짜 3 때도 저랬고 여기서도 그렇고 시동에서도 그렇고 계속 저래 쟤는. 저 친구는 그 옛날에 그 윤동주 시인 그 영화 빼고 항상 이래. 인생 내내 짜증만 내. 이러면 우리도 이해를 하면서 그냥 본단 말이야. 근데 정우성을 데려다가 이걸 시키니까 우리가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지게 쳐맞고 귀도 안 들리는 이 상황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자기 총 뺏어간 사람을 카체이싱을 합니다. 물론 이 카체이싱 씬은 이런 짜증나는 상황인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카체이싱 씬입니다. 정말 잘 찍었어요. 이것보다 카체이싱을 잘 찍은 영화는 당연히 없고 비교할 만한 작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잘 찍었어요. 적어도 이 영화에서 이 장면하고 제일 마지막 장면, 이 두 장면만 보셔도 이 영화 티켓 값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지금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영화를 본 돈이 아깝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되게 멋진 카체이싱을 하고 그 차를 잡아요. 잡는 걸 넘어서 차가 폭파됩니다. 그리고 총을 찾고 폭파된 차 옆에 보이는 매약. 그러니까 박성배 시장이 계속해서 총알이 부족하다 그랬잖아. 깡패 아저씨한테. 구라가 아니고 진짜였어. 그러니까 원래는 동네 하나를 재개발하고 그 재개발하는 와중에 떨어지는 꼼꼼물들을 이제 먹으려고 한 거야. 근데 박성배가 점점 조금 더 하다가 한 번에 4개, 5개 동네를 재개발을 들어가 버리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매약까지 손을 대버린 겁니다. 한 방에 또 많이 한 거야. 돈이 급해서. 근데 이거를 정우성이 팀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거래가 되는 거를 주지훈하고 이 오른팔인 김종수 비서실장 이 사람하고 둘이 쫓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편인 정우성이 우리의 이 노다지 돈을 폭발시켜버리는 걸 보고 와, 됐다 싶어서 주지훈은 바로 시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시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화를 많이 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시장님이 나오는데 담배를 뻑뻑 피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 이게 날라간 게 300억. 시가 300억치 약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별 수 있나요? 뭐 여기서 이제 뭐 잔잔바리 새끼 던져주면서 얘가 한 거임 이렇게 하는 게 안 통하잖아. 300억짜리인데. 오른팔인 김종수 비서실장을 검찰에 던져줍니다. 얘가 다 함. 물론 검찰은 믿지 않죠. 시장님이 했죠. 물어보죠. 근데 말을 안 해요. 이 영화에서 충성심이 있는 유일한 인물이 김종수 배우가 맡은 은층호 비서실장 아저씨입니다. 이분만 충성심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충성심 없고 다 남 이용하고 남 배신하고 다 통수치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선모가 도경이를 시장님한테 이제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부터 이상해진 거죠. 왜냐하면 시장님이 어디 계신지를 시장님이 직접 정우성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잖아. 정우성이가 신뢰를 많이 잃은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많이 사이가 돌이키긴 많이 어려워요. 이제 여기서 감옥 안에서 짝대기를 이제 사람들이 시켜서 담궈버리고요. 딱 짝대기 사망. 그 다음에 조사받고 나오는 실장님을 선모가 달리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밀어서 또 트럭에 깔려서 돌아가셔요. 시장님이 자기 이름 나올까봐 무서웠나봐. 이 와중에 이제 정우성 씨는 아내가 이제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도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마지막인데 수술이나 한번 해보자. 거의 이런 느낌으로. 확률은 반반인데 수술을 한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느낌도 아니고요.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수술이나 한번 해봅시다.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뭐 당연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수술은 나중에 실패하시고요. 아내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게 정우성 씨가 완전히 야마가 돌아버리는 트리거가 되죠. 아내의 죽음. 근데 이 와중에 이 씬이 진짜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검사는 가서 이제 증거 잡아오라고 의자에다가 묶어놓고 얼굴에다가 두건을 씌우고 가만히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리고 뒤통수까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펀치를 맞으면 정말 큰일 나죠. 정만식 배우한테 샌드백 치듯이 얼굴만 치게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리냐면, 정만식이 정우성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때리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 이 양반조차도 좀 때리다가 좀
눈치를 봐요. 계속 해도 되는지. 근데 검사가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때리는데 저는 좀 놀랐던 장면 하나. 정우성 아저씨가 머리가 작다. 여기 이렇게 천으로 쌓아서 꽉 눌려 놓으니까 두상이랑 이런 게 정말 작으시더라고. 와, 이게 저 연세에 저 정도 비율 가진 사람 진짜 흔치 않을 텐데. 키도 180 후반이지. 와, 씨. 그래서 때렸잖아. 이거 솔직히 진짜 교통사고급이에요. 한 10대 때린단 말이야. 말이 10대지. 이거 10대 맞느니 사실 솔직히 은간우한테 한 대 맞고 말어. 아니 은간우한테 맞으면 어차피 이틀간 잘 거 아니야. 이거는 아프기만 존나 아프고 기절도 안 하고 코만 때려요. 코하고 입만. 그리고 이 와중에 정만식은 또 패드립을 또 칩니다. 네 아픈 마누라가 앰뷸런스 타고 면회 오면 저 개따위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정우성 또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아픈 사람 함부로 얘기하지 마 막 이러고 또. 그러고 이제 아까 돌아가신 실장님 약판 걸로 누명 쓰고 죽임까지 당하신 그 실장님의 이제 장례식이 열리고, 장례식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 개 열리는 게 아니죠. 옆집도 있고 옆집도 이렇게 하죠. 이제 한도경이 여기를 찾아와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잃을 게 없어 이제. 검사도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 시장도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 아내는 죽었어. 얘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적당히 쪼아야지. 너무 끝에 끝까지 쪼아버리니까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정우성은 무서운 거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씬이 나오죠. 소주를 글라스로 원샷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박성배 시장이 이런 거에 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육개장을 처먹으면서 내가 이거 먹으려고 문상 다닌다고 하면 믿겠냐? 이러면서 막 육개장 맛있게 처먹고, 심지어 지가 죽였으면서 자기 비서실장 아내분한테 가서 막 통곡을 하고, 편집된 씬인데 눈물이 안 나와서 자기 막 가슴 좀 때려보라고 하는 씬이 있다고 해요. 밑에 애한테. 아마 선모한테 시켰겠죠. 그리고 지 동생인데도 정말 차갑게 네 남편으로서 도리 다 했다 생각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우성은 이제 삔또 나갔잖아요. 방금 말투는 좀 거슬리네요, 시장님. 이러더니 유리컵을 이렇게 이빨로 물어서 깬 다음에 이렇게 씹어가지고 테이블 위에 뱉어버립니다. 옛날에도 이제 칠공주파 막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있어요. 80년대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언니 아들이 좀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면도날 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페이크가 있어요. 껌하고 면도날을 같이 씹는 건데, 면도날을 세로로 씹는 게 아니고 가로로 씹어. 그래서 사실 아무 일도 없어 안에서. 그러고 나서 껌을 투 뱉으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겁주려고. 근데 여기 도경이는 진짜 글라스를 입에서. 근데 여기서 이거를 촬영 감독님이었나? 그분의 아이디어였대요 이게. 여태까지 시장님한테 벌벌 기던 한도경이 갑자기 시장한테 개기는 출사표를 내는 거잖아. 그러면 어떤 강렬한 사인이 필요하겠다고 감독이 얘기를 했고, 촬영 감독님이었나? 누가 이제 현장에 있던 스텝 중에 한 분이 그 정도면 유리 정도는 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 장면을 했다는 거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만 나쁘고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냥 말로 해도 되지 않나? 뭐 시장이 그걸로 겁낼 새끼도 아니고. 옛날에 뭐 그런 유명한 씬 있잖아요. 시장님 밑에서 6년처럼 개처럼 일한 날! 뭐 이런 걸 했어도 되고, 유리를 왜 쳐씹고 있어, 걸.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한도경이 도청장치를 끼고 시장을 만난 거야. 유도해서 시장이 뭐 자기가 사례를 교사했다, 뭐 약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이제 듣게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도경이가 갑자기 아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 막 이렇게 해. 그러니까 시장이 다 알게 일부러. 왜 그러냐면 한도경이 다 포기한 것 같았지만 사실 다 포기한 게 아니고 지가 살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하나의 길은 검사와 시장이 직접 대면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밑에서 수사관들이 조졌다 놈 이러면서 철수하시죠 이러고 있는데, 검사가 갑자기 잠깐만 이러더니 알아챈 거야. 이 작전을 알아채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심하이를 치려고. 그래서 검사가 직접 올라와서 장례식장에서 옆에 또 방이 있으니까 옆에 방에 들어가서 정우성, 황정민, 곽도원, 정만식 이런 살벌한 왁구를 가지고 있는 배우들. 박성배는 뭐 본인 캐릭터답게 얼마 드리면 뭐 우리 쪽으로 좀 넘어오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해. 근데 여기서 검사도 좀 웃긴 게, 자기는 비리 검사가 아닌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씩 웃으면서 근데 얼마에 나 사주려고 했어요? 액수는 궁금하네. 이러면서 액수는 또 물어봐. 요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면 또 넘어올 것 같기도 한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안 넘어오니까 시장이 여기서 머리도 좋다고 난 느껴. 여기 이제 자기 식구들 되게 많잖아. 여기 조폭도 있고 안 좋은 일 해줄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외국인들 불러가지고 검사건 나발이건 검사 수사관 그냥 다 죽이라 그래. 검사가 이때 처음으로 쫄아요. 대한민국 검사 죽이면은 최소한 무기징역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 쫄았죠.
그러니까 박성배가 뭐라 그러면 내 팔 하나 자르면 그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재개발하느라 어디 동네를 하나를 밀었어. 그것 때문에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와중에 내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 내가 오늘 조문으로 올 거라는 거를. 조문하고 있는 데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깡패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다가 너네까지 휘말려서 다 죽은 거고 나도 팔이 하나 잘렸네. 샹크스 됐네. 이렇게 하면 그만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시장 새끼는 진짜 자기 팔 날릴 수 있는 새끼야. 보여 그런 기백이. 그러니까 검사도 쫄아가지고 아까는 도경이한테 무릎 꿇었다고 에이 그건 아니다 이러면서 연병을 떨더니 지가 무릎 꿇고 시장님한테 기이면서 시장님 마지막 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몸을 상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또 설설 기어요. 어차피 사람 다 똑같아. 근데 이 와중에 영안실 쪽에서 도경이하고 주지훈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싸워. 이유가 있긴 한데 솔직히 그냥 힘들어. 이걸 왜 싸우지? 정우성은 이미 30분 전부터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정우성 한 명 보는 것도 힘들어. 근데 여기서는 주지훈도 감정이 폭발해서 쏟아내. 힘들어. 저쪽에선 팔 잘라 다 죽여. 힘들어. 옥체 보존하세요. 그것만 살짝 웃겨. 힘든 장면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아마도 이제 시장이 도경이 죽이라고 했나봐. 근데 주지훈이 못 죽이죠. 그러다 이제 둘 다 털썩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주지훈이 총을 들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얹어놨었어. 근데 둘이 갑자기 눈빛을 서로 한번 보고 총 한번 보고 서로 한번 보더니 갑자기 또 싸워. 방금 전에 화해했는데. 그리고 오발로 주지훈이 죽어요. 부당거래가 괜히 생각나는 게 아니야. 마동석이 오발로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황정민이 네가 여기 왜 와?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당거래를 볼 때도 힘들었어. 그 씬이 왜 저 지랄을 하는지 솔직히. 근데 이게 더 뒤에 나온 영화인데 더 쓸데없고 더 과하고 더 긴 감정씬 끝에 또 오발 사고로 또 죽어. 이제 검사가 총소리 듣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싸우죠. 이제 아수라장이 되고 검사 아저씨 아까 무릎 꿇고 빌고 있었다 했잖아. 거기 나중에 이제 마지막 기회 한 번만 주시라고 하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사실 검사가 죽는 건 좀 크긴 하잖아요. 그래서 듣기로 합니다. 그리고 검사한테 검사의 수사관, 자기 수사관 여자, 아까 그 짜장면 준 여자, 그 여자를 죽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검사는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시장님이 준 칼을 들고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수사관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서서히 다가가죠. 자기 수사관을 죽이려는 찰나 한도경이 도착해서 검사를 총으로 쏴버립니다. 총을 한 2발쯤 맞았던 것 같아요. 2발 정도 맞았어. 총으로 막 갈기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방으로 다 숨었어. 검사는 죽지는 않았고 배 한 대 다리 한 대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황정민이 얘기를 하죠. 도경이니? 선모랑 얘기가 잘 안 됐구나. 예, 제가 죽였어요. 너 때문에 이게 다 뭐니? 그래서 검사랑 경찰이랑 네가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총은 도경이하고 시장 둘이만 하나씩 갖고 있어. 근데 밑에 애들 보고 나가래. 도경이 좀 막으래. 총은 지가 갖고 있는데 총을 주고 막으라고 하든지. 얘들은 칼밖에 없는데 이제 막 나까지 죽이려고 하냐고 막 연병을 떨고 이제 그 외국인 친구들 와요. 그래서 거기서 도끼도 한 대 맞고 문제가 이제 총알을 땄어. 총알을 다 쓰면 소리가 나잖아요.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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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황정민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딸깍 딸깍 하니까 이러면서 기어 나와 방에서. 나는 총알 있고 저 새끼는 없고 방금 전까지 총알 없다고 나와서 웃어. 총알은 없지만 정우성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러면서 달라든단 말이야. 그리고 황정민이 다리에다 총알 한 대 쏴요. 그때 이제 정우성 배우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데 그 쓰러지는 폼이 솔직히 너무 웃겨. 이거 나 왜 재촬영 안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쓰러지시는데 약간 귀기님 작품 중에 정열맨? 거기 보면은 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캐릭터들이 이렇게 막 아나스타샤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포즈 있잖아요. 그런 포즈로 쓰러지셔. 난 이거 재촬영을 왜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 박성배는 이제 뭐 승리에 고치 돼서 본래 캐릭터가 나와서 이 개새끼야 또라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갑자기 아까 그 검사님이 못 죽인 아가씨 있죠. 여자 수사관. 그분 가서 총으로 또
쏘고 오고, 이 와중에 이제 도경이가 옆구리에 총을 한 대 더 맞아. 그리고 콱 죽여버리고 싶은데 못 죽이겠대. 네가 책임져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 전부 도경이가 한 걸로 밀어붙이려는 겁니다. 그 와중에 검사 새끼는 또 스물스물 기어 일어나가지고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저 총에 맞았어요.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검사한테 이제 시장에 가서 도경이가 한 걸로 다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앰뷸런스 불러주면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해요. 근데 시장이 총을 쏴 죽여버립니다. 압니다. 근데 그때 도경이는 사실 아까 총알을 재장전하다가 실탄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군대였으면 좆됐어 이 새끼. 그 총알이 지금 쓰러진 데 옆에 있었어. 그래서 그 총알 하나를 주워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안 룰렛이 시작되죠. 이렇게 넣는 총알 있잖아. 그거는 이제 땡기다 보면 하나 얻어 걸리면 이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장전을 해서 누워서 총 맞은 채로 이렇게 땡겨. 근데 탁 총알이 없으니까 탈깍 소리만 날 거 아니야. 처음에 성배가 좀 쫄아요. 처음에 잠깐 쫄다가 딸깍 소리 계속 나니까 이러면서 다가오는데 이제 네 번째인가 땡길 때 이제 총알이 발사되면서 악의 축 박성배 시장이 총을 맞고 돼집니다. 마지막에 죽일 때 정우성이 명대사를 하나 날리죠. 나 뱅뱅이다 이 봐라. 이게 최선이었을까? 어차피 정우성은 죽을 거야. 총도 2대 맞았고 칼 맞았고 도끼 맞았고 어제도 많이 맞았고 이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급이냐면 루피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임펠다운이었나? 그 교도소 가서 그 교도소 소장이랑 싸우고 거기 이상한 중간층에 갇혀서 싸우고 빠져나오고 연병 떨고 정상결전에서 자기보다 존나 센 사람들이랑 존나 싸우고 호르몬 쳐맞고 또 싸우고 해가지고 피로가 뒤지게 누적이 돼 있었잖아요 루피가. 그래서 에이스 죽고 나서 루피가 뭐 일주일인가 잤다 그러잖아. 지금 정우성의 피로도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뭐 재미없다 별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야. 근데 아쉽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이 이게 타란티노가 정말 괴물이구나 이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타란티노는 워낙 대단한 양반이고 뭐 돈도 훨씬 많이 들여서 영화 찍고 하니까 그대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타란티노의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것들은 그 바스터즈에서 지하 술집 씬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잘가 소샨나였나 뭐 그거 하는 뭐 그 장교 그 씬이라든지 이렇게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고 어떤 극의 방향이 갑자기 전환되고 이런 씬들을 보면 와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긴장감을 모아서 진짜 핵폭탄 터트리듯이 터트리는데 심지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터트려.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면 긴장감은 1000을 모았는데 터지는 건 100이야. 이러면 똑같이 100이 터져도 사실 존나 찜찜해요. 그게 좀 아쉬웠어. 대사도 그렇고. 타란티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욕 많이 안 넣어도 충분히 긴장감을 조성하고 다 잘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로 설명이 되잖아. 타란티노는 바스터즈의 스포를 2분만 하겠습니다. 스포 듣기 싫으신 분들은 2분만 듣지 마세요. 최대한 짧게 얘기할 거고 이거 알아도 영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스터즈라는 영화에서 독일 군인 척 하면서 이제 미국 군이 잠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군복을 입은 채로. 근데 거기에서 뭔가 되게 깐깐한 독일 장교가 갑자기 독일 군인 척하는 미군 테이블에 합석을 갑자기 지 맘대로 해서 어디서 왔냐 막 질문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데 누가 봐도 의심하는 거야. 스파이로. 근데 어떻게 얘기를 잘했어. 얘기가 되게 깁니다. 한 5분 이상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엄청 긴장된 순간인데 잘 풀었어. 다 잘 풀려서 이제 끝났다 싶은 순간에 그 미국 군인 애가 여기 맥주 3잔만 더 줘 이러니까 갑자기 독일 장교가 표정이 싹 완전 얼음장같이 변하더니 너네 독일군 아니구나. 독일 사람은 3을 이렇게 세거든. 넌 방금 이렇게 셌고. 여기서 진짜 저는 그 뒤도 뒤져.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잘한다 쳐. 그러고 나니까 들킨 영국군 애가 바로 호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이 테이블 밑에서 장교를 겨누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네 꽈추 날아감. 독일 애도 안 쫄고 옆에 스파이 여자도 있었거든. 술집 사장인가 뭐 여배우였나 뭐 여자한테도 이 냐 같은 년아 영국군 애부터 이 독일의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막 하고 서로 존나 긴장된 상황이야. 여기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 영화나 일반적인 범죄악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총을 쏘긴 쏘는데 안 맞거나 치명상이 아닌 상태로 발사가 되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테이블 뒤에 숨어서 서로 빨리 도망가! 너는 빨리 도망가라고! 너까지 잡히면 없어! 이렇게 하고 애새끼들 도망가고 독일군이랑 혼자 한두 명이 막 싸우다가 총알이 다 떨어졌어. 옆에 애가 준비됐어? 수류탄 까고 영국말로 뭐 좋은 얘기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수류탄 까서 서로 자폭하고 죽고 이런 게 이제 범작이겠죠. 우리 후손들은 이런 거 알까나 몰라. 그렇지. 저런 거 좀 하고. 근데 타란티노는 그딴 짓을 하지 않지. 테이블 밑에 서로 다 총을 겨누고 있죠. 아마 그 1초 만에 끝나지 않나요 거기? 빠바바바바바방 끝. 그리고 이제 산 사람 한두 명하고 저 멀리 있던 사람들하고 총싸움 좀 하고 다 뒤지죠 어차피. 억지 심파가 없죠. 근데 심지어 이거 나도 주민센터 아저씨 영상 보고 알았는데 영화 이제 편집본이 나오고 나서 스태프들이랑 같이 봤는데 엄청 많이 당황했대. 영화가 너무 어두침침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후작업으로 영화의 톤을 굉장히 밝게 올렸대요. 덜 피로하게 관객들이. 그렇게 나온 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감독판으로 톤 보정 안 하고 이 영화가 만약에 나왔으면은 이거 한 번에 끝까지 못 봤을 수도 있어요.